네, 종목 진단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셨는데요.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우스요. 제우스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17,500원이고요. 네. 50%요. 17,500원에 50%요? 예, 아,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7월 초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아, 오늘 종가와 또 공교롭게 동일하게 됐네요. 비중은 한 번에 좀 50% 담으신 거죠? 예. 그러시군요.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원을 할게요. 일단은 올라가길 저도 바라곤 있는데 제우스가 또 어떤 전망으로 좀 어떻게 유념을 해봐야 되는 건지 두 분 전략으로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특별히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언제 매도를 할까 그것 좀 알아보려고. 아,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가 가장 궁금하시네요. 자, 시청자님 저희 종가 한번 보고 바로 전략 살펴드리니까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예, 네. 네, 제우스입니다. 17,500원에 사셨는데요. 오늘 종가 동일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0.57% 소폭 반등에 나서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고점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비중도 많으신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지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점장님, 네. 제 얘기가 맞죠? 정말 증권가에서는 리포트에서 꾸준히 싸다,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실적 그리고 실적 전망, 지금까지 추이랑 전망 같이 살펴주시죠. 네, 제우스 하면 이제 반도체, LCD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이고, 뭐 실적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이런 행진을 보이는 업체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17,500원 50%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그러니까 가는 놈에 올라타는 거는 좋아요. 안 가는 놈, 단기 매매, 특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뭐 한두 달 혹은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혹은 뭐 한 2주를 하든 아무튼 뭐 혹시 개인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는 중장기로 한다 해놓고 한두 달. 뭐 한두 달 이건 단기 투자거든요. 중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3개월 이내 쪽은 무조건 단기 투자다 보시면 되고, 그게 하루치든 뭐 3개월치든 그런 것들은 주가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경우가 밑에 있는 뭐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는 종목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 이것은 뭐 주지할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매매 실력이 없으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하다가는 많이 깨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맞아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자주 먹을 확률이 커지는데 잘 안 돼서 빠질 때 관리를 못하면 이제 거기서 크게 깨지는 게 이제 상승 추세 혹은 상승하는 신고가 하는 종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는 먼저 리스크 관리 확실하게 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제우스라는 기업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생산업체이고요. 지금 전방산업들 특히나 투자가 중국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뭐 중국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전방산업에 투자가 많이 되면서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 제우스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건 FA는 이제 사업 공장 자동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 자동화 쪽이 한 32%, 반도체 쪽이 39%, 디스플레이 쪽이 18% 정도 비중. 그리고 태양광도 하지만은 태양광은 뭐 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고, 플러그 밸브 쪽, 산업용 밸브 쪽이죠. 이쪽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사업 부분별 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익 IPS가 대표적으로 올랐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우스도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지만 그때 또 그런 동력을 더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혜가 어느 정도일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반도체 쪽에는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제우스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승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핵심 수혜주들은 벌써 주가가 이제 막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우스 역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 제우스가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 습식, 이제 세정 장비, 그러니까, 이 후공정 쪽에 세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고, 삼성전자는 시안 쪽에, 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이쪽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고, 장비가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고, 거기가 이제 실적으로 돌아오면서 작년부터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은 이송 장비입니다. 이송 장비 쪽에서 주로 이제 주고객은 LG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수주를 받는 것은 LGD도 있지만은 특히나 중국 쪽 BOE라든지 이런 쪽 중국 쪽에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중국 업체들에게 수주를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의 이익이, 수주받은 것들이 이익에 지금 잡히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 반면 이제 태양광 장비 쪽은 태양광 업황이 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장비 발주가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은 태양광 쪽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워낙 양호한 수주를 받았고,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오래 잡히면서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의 이슈라고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슈 쪽에서는 모멘텀 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현황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제우스의 실적 현황입니다. 그래 보면 2010년도 때 2,580억 매출을 했었고요. 11년도 때도 2,617억. 12년도에 뚝 떨어지죠. 1,557억. 근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2,049억으로 회복하고 올해는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순이익이 226억 나왔으면 올해는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한 3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00억 이상 한다고 보면은 지금 주가 대비 상당히 PER은 한 6배 이런 수준이니까 상당히 싼 주가라 지금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차트 한번 보면서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장비 주제의 정확한 특징인데요. 여기 보면 10년, 11년도 때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도체든 이렇게 투자가 확 들어가면 매출이 크게 나왔다가 이 투자가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가 안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었네. 안 할 일은 없죠. 안 할 일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적었던 애는 매출이 뚝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중국 쪽에 투자하면 또 투자가 늘어나면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13년, 14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의 여태까지의 경험을 보면 이게 장비 투자가 일단락되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투자한 거에서 뽑아놓은 거로 또 투자를 하고 그건 텀들이 있거든요. 이 기간들이. 그 장비가 이제 뽑아내면서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텀에 그때에는 장비주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 이 사이클을 보면은 장비주들이 가장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적자 내고 이럴 때에 적자 내고 할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겠죠. 그럴 때에 요 정도면은 됐다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했다가 또 이렇게 수주가 많이 나오고 할 때는 오히려 그리고 이제 PER이 낮고 싸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나올 때에는 이제 팔 고민을,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제우스도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좋다 하면
말씀대로라면 지금 조금씩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딱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제우스 주가가 이제 지금 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저평가도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근데 올 1분기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면은 작년에 그 수주 잔고가 한 95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올 1분기 때 이제 매출로 인식되면서 지금 수주 잔고는 950억에서 한 45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400억은 어떻게 됐느냐? 올 1분기 매출로 잡혔겠죠. 수주 잔고는 지금 줄었단 말이죠. 근데 제우스 주가가 계속 이 상승으로 나가려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비 수주는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수주가 늘어나지 않고 수주 잔고가 지금 450억인데 이것이 매출로 계속 인식이 되면서 기존의 수주 잔고는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은 늘더라도 수주 잔고 줄면 이건 팔아야 돼요. 곧 꺾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장기적 투자가들 혹은 이 기본적인 분석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수주 잔고이고 그것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고요. 저는 이 시청자님이 지금 17,500원에 들어간 거가 이걸 싸다 혹은 내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가는 놈이 더 가니까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특히 주식은 상승 추세의 막바지,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끝물 부분에 강한 시세가 나온단 말이죠. 큰 폭의 강한 시세가. 그 뒤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제우스는 그런 시세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판 불꽃을 한번 먹어보자. 이런 심리로 들어가셨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승을 하는데, 저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가 지금 16,000원, 그러니까 앞전에 15,000원 부분에서 한 17,0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6,000원 정도 갔다가 지금 18,000원 온 거거든요. 여기서 크게 안 밀리면은 2만 원까지 다음 단계는 한 번 더 이렇게 추세상으로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500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6,500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려면은 요번에 조정을 받더라도 17,000원 전후에서 크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 흐름이 추세가 훼손이 안 돼야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000원 밀리더라도 요번에 17,000원 전후에서 막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안 되는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좀 틀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물론 이제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예상같이 안 됐을 때 적게 손실 보고 나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익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이든 그 후든 만족하시는 가격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제우스 좀 전략을 들어보셨습니다. 예. 목표가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실적과 더불어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너무 길게는 말고 단기적인 목표가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계속해서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우스였습니다. 두 분의 전략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부지점장의 의견 보유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6,500원입니다. 조용구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가 동일합니다. 2만 원이고요. 손절가 16,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게시판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필명이 빨간 우산님입니다. RF택을 사셨고요. 1,500원에 매수, 그리고 20% 들고 계십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IT 부품주인데 오늘 종가가 7,750원입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일단 RF택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테나,
그리고 이제 갤럭시 S5가 나왔을 때 그 방수가 되는 안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갤럭시 S5가 생각보다 이제 판매가 좀 많이 되지 않았고 또 가격이 이제 저렴하게 나갔기 때문에 이제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매도 덜 됐고 또 이제 마진도 좀 적게 예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성장에 좀 하자가 좀 트러블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RF텍뿐만 아니라 핸드셋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격의 종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향후에 이제 삼성에서 출시될 각종 이제 스마트폰 시리즈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적자가 나긴 했으나 2분기는 이제 갤럭시 S5에 들어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아마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결코 크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주가를 좀 합리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기대치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그냥 매도하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를 굳이 잡아드린다면 최근에 저가로 이제 인식이 됐었던 7,300원 선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F텍 가격 전략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F텍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로 또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로만손이요. 로만손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시청자님? 1,905원이요. 1,905원에 어느 정도 남으신 거예요? 20%요. 2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월쯤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쵸? 날짜는 잘 모르는데. 네, 그 이후로 일단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예.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라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이 방송에서 어느 네. 전문가님이 18,000원까지 보라 그래가지고 팔지를 않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예. 지금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아유,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이번엔 여쭤볼까요? 조영구 전문가님한테 아까 신청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000원을 부른 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해당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상 제일 잘 맞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전문가들 분들마다 보는 시각이라든가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은 일단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종목 선정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사실상 요즘에 아까도 우리가 이제 방송 일부에서도 리온 쿠첸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 종목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온라인 쪽에서는 이미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이제 향후 주가의 방향도 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지 이제 제가 아까 이 종목을 좀 먼저 좀 접수를 받고 나서 아마 인터넷 그 티몰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만손에서 판매하는 JST나라는 관련된 제품들을 싹 다 찾아가지고 판매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일단 온라인에서는 성과가 전혀 없는 걸로 일단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만손이 향수 쥬라는 브랜드의 향수도 지드래곤이라는 그 유명 연예인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그 쥬라는 향수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워낙에 좀 비싼 편이어가지고요. 지금 전혀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로만손이 중국 시장에 중국에 이제 이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진출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액세서리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향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도 진출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일단 좀 없다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 성과가 나올지 여부는 이제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 로만손 같은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목표는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나라고 보고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조금 더 관찰을 하셔야지만 목표를 좀 더 높여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단 수익은 많이 보고 계신 상태이니까요.
단지 이제 이 지금의 시장 환경이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군들의 강세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일단 14,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14,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혹시라도 좀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12,000원 깨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전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2,000원을 좀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12,000원 일단 이탈하면은 그건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종목이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변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좀 기준선으로 잡아서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12,000원 선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 따라서 14,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4,000원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점검해 드렸으니까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점검 살펴보면서 추이를 지켜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로만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리텔레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께서 6,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50%도 안 보신 분도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 들어가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부지점장님, 이 1분기 실적 잘 나왔을 때 들어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후에는 좀 밀렸다 다시 올라서는데 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 누리텔레콤 한다면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원격 검침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력 효율화 뭐 이런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누리텔레콤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 1억 나왔죠. 예, 1억 나왔고 그나마 흑자 전환한 것은 해외 쪽에 이제 그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우상향 뭐 실적이 월등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죠. 어려운 수준이고 결국 이 누리텔레콤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스마트 그리드 주들의 테마주들의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 시장 분위기가 물론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실적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아마 그 테마주들이고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마트 그리드, 이 누리텔레콤 원격 검침 이런 사업 가지고 실적 무시하고 테마로 그냥 쭉 달리기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가는 뭐 월등한 실적을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주가는 한동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나가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죠. 시청자님 6,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그 4월달 쪽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주가는 쭉 빠진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6,000원 넘어가면 뭐 6,100원 이 정도 오면 그냥 손해보고 팔겠어요. 팔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6,1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요 정도는 뭐 등락하다 보면 나올 수 있죠. 요 정도 가격은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죽어도 보고 못 팔겠고 뭐 한 6,500원 와야겠다. 요 정도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갖고는 안 되고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불어줘야 와요. 그 불어주면서 누리텔레콤 주가가 그 테마에 포함이 돼서 상승이 나올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6,500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면은 요렇게 한번 가시고 그게 아니고 좀 어렵겠다 그런 테마가 불어도 뭐 주가 상승은 좀 어렵겠다 하면은 저는 6,100원 쪽에서 다른 종목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뭐 5,300원 말씀드리겠는데 5,3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훼손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5,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시청자님께서 50%시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6,100원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남은 비중을 6,5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1차적으로 6,100원, 그리고 혹시 시청자님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니까요. 6,100원이 되겠고요. 최종적인 목표가 6,500원. 대신 그 테마 스마트 그리드 이슈가 나올 때를 이용해서 잘 전략을 세워보시는 전략이 좋으니까요. 반드시 이 이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은요. 3372님께서 남겨주신 누리텔레콤이었습니다. 전략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저희는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